오늘 영상의 제목은 이건 하지 마입니다. 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을 주세요. DM 주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스타그램 5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Say 뉴하.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5가지 알고리즘 특징. 5가지 특징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지금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조금 아쉽게 하고 있나 이걸 자가진단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은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양질의 콘텐츠, 피드의 일관성, 해시태그, 소통. 양질의 콘텐츠란 무엇인가? 양질의 콘텐츠는 일주일에 얼마나 올리는가 콘텐츠를.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빈도수는 하루에 1개씩 일주일 모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7개의 게시물을 올리는 거겠죠. 다음에 이 퀄리티라는 거는 되게 객관적인 겁니다. 결국 내가 올린 컨텐츠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는 내 게시물을 본 유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저들의 반응이 좋으면 퀄리티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이 퀄리티를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세모를 줬어요. 왜 세모를 줬냐면 일주일에 4개밖에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올리는 사진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모를 줬습니다. 두 번째, 피드 일관성이 있는가? 저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패션이라는 주제로만 피드를 꾸려 나가고 있어요. 세 번째, 적절한 해시태그를 쓰고 있는가? 저 해시태그 잘 쓰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로 노출이 꾸준하게 잘 되고 있고요. 네 번째, 소통을 많이 하는가? 요것도 세모를 줬습니다. 제 계정을 보시면 팔로잉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특히 가오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오충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일종의 관종기가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성격상 많은 분들과 동시에 소통을 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 팔로잉 하고 있는 99명의 컨텐츠에도 일일이 댓글 달기가 다 귀찮은데 하물며 200명, 500명, 1000명 어떻게 합니까? 제 성격상 그거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세모를 했습니다. 사실 X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들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웬만한 건 다 옵니다. 근데 한 가지, 얘네는 소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계정 지수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어서 어떤 사진을 올려도 반응이 좋거든. 그러니까 연예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을 이 일반인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팔로잉이 오지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팔로잉이 오지게 많은 게 안 좋은지는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이분들은 양질의 콘텐츠 일단 세모로 줬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퀄리티는 좋은데 일주일에 1~2개밖에 안 올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일주일에 매일 올리는데 또 사진의 퀄리티는 그만큼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피드 일관성이 있는가? 이것도 세모로 줬습니다. 패션이라는 주제로 꾸준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뭐 먹방, 영화 리뷰, 책, 쇼핑 다양한 주제로 피드를 꾸려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모를 줬고요. 적절한 해시태그,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이걸 지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그냥 X를 줬습니다. 네 번째, 소통을 많이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사진에 올라오는 댓글 혹은 그 댓글에 대한 답글, 이렇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사진에 좋아요, 댓글, 답글, 스토리, 공유,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소통에 들어갑니다. 그 화면 뒷면을 좀 찍어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는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일정 시간 내에 30분 혹은 1시간 내에 좋아요가 뭐 500개 아니면 1000개 이상 박히면 무조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계정 지수랑 컨텐츠, 일단 어떤 사람들이 이 인기 게시물에 쉽게 올라가냐, 이 신규 유저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타겟 목표를 10대 그리고 20대로 잡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인물 계정보다는 신규 유저분들이 노출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해시태그랑 주제입니다. 해시태그랑 주제는 2개의 연관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컨텐츠 퀄리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좋아요, 댓글 이게 반응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반응은 사람들의 공유랑 저장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의 공유와 저장이 많으면은 그만큼 노출이 더 많이 돼요. 나를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팔로잉하고 있지 않은 일반 유저,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피드 알고리즘입니다. 잠깐 그 전에 피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팔로워가 5,000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진을 올리면 그 5,000명 모두한테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여지냐? 일단 500명한테 보여줘요. 500명의 반응이 다 좋아. 보여지는 사람 숫자를 늘려. 700명, 1000명, 1500명, 자 3000명, 3000명까지 보여줬어.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얘 컨텐츠는 그냥 너무 좋기 때문에 5,000명 중에 나머지 2,000명한테는 보여줄 필요도 없어. 그냥 얘를 팔로잉하고 있지 않는 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노출되는 게 탐색 탭이랑 프로필입니다. 이 탐색 탭이랑 프로필이 뭔지는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이 결국 이어집니다. 3번은 마팔, 양날의 검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팔로잉이 오지게 많습니다. 팔로잉이 500명, 1000명, 1000명까지는 괜찮아. 근데 2000명, 3000명까지 있어. 저는 절대 못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대단하게 해내십니다. 내가 그 힘든 걸 해낸다, 번번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팔로잉이 나처럼 100명인 사람과 팔로잉이 2000명인 사람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99명밖에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2000명을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은 몇백 명이랑은 소통을 하겠지. 그 몇백 명이랑 소통을 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좋아요, 반응, 댓글, 저장, 공유 이런 걸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내가 팔로잉이 1000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1000명 중에 500명 한 거밖에 진짜 소통을 안 해. 나머지 500명이랑은 댓글도 주고를 안 받아. 좋아요도 안 누르고. 내가 사진을 올리는 순간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내 사진을 500명한테만 보여줍니다. 왜냐? 사진을 보여주는 기준이 나랑 소통을 많이 하고 나랑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거든. 마팔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팔로워의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1000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500명밖에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랑 1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1000명 다 하는 사람이랑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가. 이 1000명 다 하는 사람이 훨씬 노출도 잘 될 거고 인스타그램 성장 속도도 훨씬 빠를 거예요. 제가 내어드릴 수 있는 해결안이 뭐냐면 나랑 소통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인스타그램 활동 자체를 그냥 안 하는 사람, 이 두 분류는 그냥 정리를 하세요. 깔끔하게. 근데 저는 팔로잉이 1500명인데 어떻게 다 정리하나요? 이런 분들은 그냥 계정을 새로 만드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제가 웬만하면 계정을 새로 만들라고 추천은 안 해드리는데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새로 만드십시오. 자, 네 번째 해시태그. 이 해시태그 노출이 안 된다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왜 안 되냐? 제가 세 가지 이유를 꼽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팔로워들한테 반응이 안 좋다. 그 말 즉슨 내 컨텐츠의 퀄리티가 구리다. 사진의 퀄리티를 높이면은 그만큼 반응도 좋고 노출도 잘 됩니다. 퀄리티의 좋고 나쁨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가 알려준다. 자, 두 번째 이유, 내 계정 지수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해시태그 밴입니다. 자, 세 번째, 내 그릇은 딱 사발면인데 내가 쓰고 있는 해시태그의 규모는 거의 뭐 왕뚜껑이야. 이러면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럼 3번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해시태그의 누적 개수가 적은 해시태그, 혹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는 있지 않지만 노출이 잘 되는 해시태그. 제가 댓글에 그 대표적인 해시태그를 조금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비슷한 해시태그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의 방향성 그리고 목표입니다. 잠깐만. 저는 패션이라는 주제로 데일리 룩이나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공유함으로써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인스타그램의 방향성도 분명합니다. 저한테 가끔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막연하게 팔로워가 많아지고 싶어요. 왜 성장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그분들은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최소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으면 내가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주제 혹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해두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마켓이나 파업이나 블로그 마켓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옷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예 목표를 정해두고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자기가 이걸 하는 목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면은 이런 피드백 수용도 되게 빠르고 나중에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성장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5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리뷰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은 요거 우지 반팔의 끝판왕입니다. 다 제 돈 주고 샀고 13개 똑같이 입어보고 똑같이 빨아보고 도대체 이 돈 주고 어떤 브랜드를 사야 무지 반팔을 만족하면서 입을 수 있냐, 제가 이거를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